그럼 현재 용도 지역 지정해놨는데 여기다 뭐 해놨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뭔 규제 해놨어요? 아는 거 하나만 대답해 줘봐. 건폐율 어떻게 알았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놨어요? 용적률. 그 다음에 해놓은 게 용도 제한하고 높이 제한 해놨죠. 그러니까 건폐율은 지금 이거 아직 못 외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남들이 어떻게 외웠는지 보세요. 못 외우신 분들은. 건폐율 55, 66, 57, 9, 8, 8, 7. 공업지역은 다 70. 나머지는 다 20. 계획관리만 40이에요. 용적률은 100부터 시작됐어요.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지역 500. 1500에서 200씩 마이너스야. 1500, 1300, 1100, 900. 예, 0, 3, 300, 350, 400. 이하는 다 80인데 요 생산 녹지랑 자연 녹지랑 계획관리만 100. 이게 건폐율하고 용적률이고, 그다음에 용도 제한이라는 거는 단독주택은 여기서는 절대 짓지 마세요라는 제한을 해놨어. 단독주택은 21개 용도 지역 중에 2군데가 안 되거든요. 기름 나는 데, 유전, 유통상업하고 어디? 유통상업하고 전용공업은 여기다 집 지어놓으면 시끄러워서 공해 때문에 안 된댔잖아. 근데 단독주택이 안 되는 지역이 어디냐? 아파트가 안 되는 지역이 어디냐? 이거를 용도 지역에 따른 건축 제한이라고 그래요. 내가 만약에 아파트 짓고 싶은데 일종 전용 주고 땅 사시면 망하는 거죠. 왜? 안 되는 땅을 산 거잖아. 대한민국은 모든 게 다 법으로 규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돈 있다고 마음대로 막 사서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해당 용도가 정해진 용도 범위 내에서 지을 수 있다면 건폐율과 용적률 범위 내에서 높이 제한에 있으면 높이 제한 범위 내에서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보니까 전국 어디 가도 같은 용도 지역들은 건물의 생김새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특별히 좀 건축 좀 하게 하겠다라고 풀어놓은 게 건축법 가면 특별건축구역이라고 나와요. 아직 건축법 안 배웠지만 특별건축구역에 들어가면 건폐율, 용적률을 좀 완화해주겠다, 규제를 뭐 배제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이미 요 용도지역 행위자 해놨어 이걸로. 근데 요거를 더 하고 싶은데 용도지역을 바꾸는 건 좀 애매하고 여기만 이 농림지역인데 여기만 좀 필요해. 여기 공항이 생겼는데 여기가 공항 주변이야. 여기만 높이 제한을 좀 하고 싶어. 그럼 필요에 따라 맞는 걸 용도 뭐라고 그래? 지구. 그래서 용도 지구도 구니까 몇 개야? 9개, 9개. 경방보치계 복특방고에서 9개죠. 불러봐요. 방, 보, 치, 계, 복, 특, 방, 고. 요까지는 할 수 있죠. 중에 경방보치계는 세분되는 거고 복특방고는 아니랬어요. 세분 안 되는 용도지구 고르세요. 그러면 복특방고 고르는 거야. 고도지구는 세분됐어, 안 됐어? 옛날엔 이게 최고고도, 최저고도 세분되다가 최저고도가 없어지면서 건물의 최고 높이만 제한하겠다. 여기다가 무슨 지구 만들면 돼요? 고도지구 묶어버리면 돼. 기존에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을 해놨는데 걔를 강화 또는 완화하는 거죠. 그래서 용도 지역에다가 중복하여 한다라고 돼 있잖아. 그리고 하나 더. 개발지능지구 지정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개발지능지구를 만약에 농림지역인데 여기다가 개발지능지구를 지정한 거예요. 개발지능지구 지정하는 순간 여기는 뭐 하겠다는 거네? 그럼 여기 부분만 개발하면 되는 거니까 용도지역을 다 바꿀 필요가 없잖아.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만 개발하겠다. 근데 도시 바깥에서 요거 개발할 땅 된 거죠. 그리고 여기도 도시 바깥에서 개발할 땅 어디 있지? 계획관리. 그러면 도시 바깥에서도 난개발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럼 얘네들은 난개발 막으려고 하늘이 주신 선물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가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이 1번이 도시지역하고 도시지역 외가 나와요. 이제 전체 악고 마시려는 거야.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세 가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첫 번째가 어디야? 계획관리지역. 두 번째가 개발지능지구. 이거야. 이거. 그리고 기존에 용도지구가 있었는데 용도지구를 폐지하면서 대체할 필요가 있을 때 여기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도시 바깥에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가능합니까? 그럼 맞죠? 근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에서만 지정이 가능하다 이게 지문이었어요. 틀린 거죠. 도시 밖도 가능하잖아. 도시지역에서 지정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임의적 지정 대상하고 필수적 지정 대상으로 나눠져. 임의적 지정 대상은 전부 다 개발할 땅들, ING 개발할 예정지들이 대상인데 필수적 지정 대상은 외워달라고 했었거든요. 우리 아들 이름이 뭐지? 정태기. 정태기 몇 살?
10살. 정비구역과 택지개발 사업 완료되고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반드시 얘는 지정하여야 한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이 뭐 될 때? 해제. 녹지지역이 뭐로 갈 때요? 주상공. 녹지지역이 주상공. 이 녹지가 주상공으로 바뀐대요. 그럼 그때는 난개발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드시 뭘로 묶어버리래요? 지구단위계 구역 묶으래요. 그럼 여기를 주 대상으로 하는데 얘네가 지정이 되고 나면 뭘 짜야 되는데? 지구단위계. 지구단위계 짜야 되는데 이 지구단위계 내용이 8개가 있어요. 5, 6, 7, 8. 그 중에서 난개발의 원인은 건물은 이만큼 지어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려니까 차가 막히기 시작한 거야. 그럼 기반시설 용량하고 이 건축물의 용량이 맞아서 안 맞아서? 안 맞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애초에 기반시설 배치 규모 꼭 짜자. 기반시설 배치 규모 꼭 짜고 그거에 맞춰서 건축물의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건폐율, 용적률, 용도도 제한하겠다. 이거를 반드시 같이 짜라는 거예요. 어느 계획에서? 그럼 다음 중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얘하고 얘 골라야 돼요. 그럼 요 내용을 짜서 몇 년 안에 짜라고 그랬죠? 3년 안에 계획을 짜야 되는데 안 짰어. 그럼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구역은 뭐 된 것으로 해제된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내용 중에서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죠? 입안권자가 행정청이 하는 거잖아. 그럼 주민들이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시에서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야지? 제한. 그러면 주민은 입안을 못 해요. 주민은 입안을 못 하지만 입안해달라고 뭐 할 수는 있지? 제한할 수 있는데 항상 오른손 왼손에 뭐 들고 가랬죠. 비타오백 아니죠. 뭐 들고 가랬어? 단어가 어렵지. 예. 선물 줄게 맞춰봐요. 계획 설명서랑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라고 그래요. 예. 도면하고 서류 같은 거. 그 작성해서 제안하면 통보를 해주겠다. 45일 안에 통보해 줄 건데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며칠? 30일, 최대 75일 안에 통보해 줄 건데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제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용도지역 바꿔달라고 그러면 이게 된다 그러면 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예. 일단 개발제한구역 사서 풀어달라고 맨날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용도지역 지구구역은 안 되는데 유일하게 용도지구 중에 하나가 딱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 내는 거야. 혹시 기지산지 입이라고 배웠나? 기지산지 입. 용산기지 가서 입 벌리고 하라고 그랬잖아. 기가 뭐예요? 기반시설 지. 지구단위계구역 여기 기반시설 설치해 주세요. 제한할 수 있어요. 지가 뭐예요? 지구단위계구역 지정해서 난개발 막아주세요. 인센티브 받으려고. 그다음에 산. 그렇지. 유일하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용도지구 중에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자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는 거예요. 용도지구는 원래 제한 못하는데 뭐만 제한 가능하다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고 지가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이 폐지가 되면 뭔가 규제할 게 필요한다. 그래서 이거 용도지구가 폐지되면서 뭔가 필요할 때 그럼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해달라. 지구단위 대체해달라. 제한할 수 있고 입이 뭐죠? 입지규제 최소고요. 유일하게 용도구역 5가지 중에 얘도 제한할 수 있는 게 특이한 거라 시험에서는 요거 아니면 여기 내는 거야. 처음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거 제한할 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지? 그래서 기반시설 같은 경우 돈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너 제한할 때마다 내가 다 해야 되는데 너 돈 좀 내야 되는데 동의 좀 많이 얻어와라. 그래서 동의 좀 얻어와라 해서 얘는 얼마 동의 얻어야 되냐면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동의 얻어라. 그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토지 면적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입안권자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게 시험 문제 답지문이었어요. 맞는 걸로. 됐고. 그럼 제한에 따라 통보해 줄 때 이거 개나 소나 맨날 제한하니까 제한 못하게 하는 방식은 내가 입안하고 결정하는데 드는 비용이 한 10억 들거든. 네가 돈 좀 낼래?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한댔죠. 그래서 여기서 비용 전부예요, 일부예요? 전부 또는 일부야? 전부 또는 일부를 비용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민이 입안을 제한해서 지구단위계 구역이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럼 얘 지정되고 나면 몇 년 안에 착수해야 되지? 5년 안에 착수해야 되는데 5년 안에 착수 안 하면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해제돼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실효 규정은 몇 개 있습니까? 그럼 몇 개? 2개. 구역 지정되고 나서 몇 년 안에 계획 짤 것?
안 짜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해제되고, 주민이 위반을 제한한 경우에 한해서만 매년 안에 착수할 것. 이건 제한한 경우만이에요. 5년 내 착수 안 하면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기존에 어떤 땅들이냐면 한참 잘 나갔던 지역이 기능이 떨어졌어요. 기능이 떨어진 거를 다시 한번 올리는 거야. 다시 올리는 걸 우리 뭐라고 그러죠? 다시 올리는 거를 리프레시 좋아. 리프레시 좋아. 지금 정신을 리프레시 해야 돼요. 지금 저 졸려가지고 밥 맨밥 먹으라고 그랬잖아. 국물 먹어가지고. 그 정비를 하기 위한 거지 얘가 새로 개발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입지 규제가 그동안 너무 세다 보니까 얘를 못 살렸어. 그래서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기능 한번 올려보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얘는 정비랑 관련된 거죠. 정비하겠다, 재생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애들은 입지 규제를 최소화 시켜가지고 한번 싹 올려보겠다는 거야. 대신에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건폐율, 용적률 뭐 이런 거 다 완화해주겠다. 그러면 뭐가 또 필요하겠네? 기반에서 어떻게 설치할 건지 계획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또 짜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아직까지 매년 안에 짜라 안 짜면 어떻게 될 건데 이거 없어요 아직. 그래서 이제 현재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야. 근데 여기서 용도 지구 중에서 경관지구는 몇 개로? 3개로. 자, 시, 특.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 방제지구가 세분이 되는 거예요. 방화지구가 세분되는 거예요. 거미가 큰 게 방지잖아요. 방화는 불만 막잖아. 그래서 요거 방화지구고 요건 방제예요. 그래서 시방자에서 시가지방제, 자연방제. 보호지구 있죠. 역, 중, 생.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 생. 생태계 보호지구. 그리고 취락지구는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자연취락하고 집단취락. 그래서 집단취락이란 말 나오면 일단 어느 구역 안에 있다라는 게 팍 튀어나와야 돼요. 개발제한구역 안에만 있고요. 나머지는 다 자연취락이에요. 그러니까 집단취락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개발제한구역이 안 보이면 튀었다고 보시면 돼. 어차피 우리는 답만 찍으면 되잖아. 오지선다에서. 그리고 개발진흥지구가 관산, 주복, 특에서 5개로 세분됐고 나머지는 세분되지 않는다. 이 용도지구를 지정할 때의 목적은 기존의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려고 지정한 건데 고도지구면서 방화지구일 수도 있죠. 지구하고 지구는 중복 가능합니까? 예. 근데 지구에다가 지역 중복도 가능하고 지역에다가 구역도 가능한데 지역만 안 된댔어요. 주거지역이면서 상업지역일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 빼고 다 된다. 그리고 용도지구 행위제한 얘는 행위제한이 필요에 의해서 여기만 규제한 거고 여기만 규제한 거고 여기만 규제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법에다가 규제하는 것보다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얘는 법률에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원칙이 어디에 가 있어요? 조례로 행위제한 하는데 개별법을 받는 4가지는 외우셔야 돼. 그 4가지가 시험에 잘 나와. 올해 나올 것 같은 게 그거예요. 용도지구 중에서 혹시 고도지구는 최고 높이 결정할 때 20m야 라고 하면 요게 행위제한이죠. 그럼 얘는 행위제한 어디 있네?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제일 잘 나오는 거 고도지구예요. 고도지구 행위제한은 뭘로 정해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는 계획으로 해야 되죠. 그리고 자연취락이랑 집단취락 중에서 집단취락은 어느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 걔는 개특법 받고 자연취락은 국토개법 시행령. 그래서 요 4개 빼고는 다 뭐 행위제한 받아요? 그럼 다 뭐예요? 조례. 그다음에 용도구역 중에서는 얘는 권한자가 잘 나오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은 누구만 지정하게 돼 있지? 그래서 국장이 결정하는 사유 중에 본인이 위반한 거랑 개발제한구역은 누구만 결정하는 거예요? 국장.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래 시도지사 대장이 시도지사 하는데 이게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는 누가 결정한다? 국장. 그리고 이게 수사는 국토부 관할이 아니죠. 수산이란 단어가 나오면 국토부 장관 이름을 뭐로 바꿔야 돼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장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정권자 중에 개발제한구역은 누구만? 국장. 시가와는 시도지사잖아요. 시가와는 누가? 시도지사. 국가계획 연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라고 할 때만 국장.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뭐로 바뀌는 거예요? 회장. 도시자연공 도시 거꾸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 거꾸로 시도지사 대장. 입지규제는 원래대로 그냥 결정권자가 하는 거야. 결정권자가. 그럼 이제 얘 3가지 중에서 무조건 나오는 건 용도지역하고 지구고요. 용도구역은 2회 걸로 한번 나오거나 아니면
뭐 3번? 2, 3년 만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고난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아까 무슨 계획 짜라고 그랬죠? 도시군 계획을 짜서 결정이 된 거야. 결정되기 전에 기반 시설의 종류가 몇 개 있어요? 그럼 몇 가지 있냐면 7개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교통시설이란 말 들어봤나? 유통공급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교통시설, 환경기초시설, 공문화체육시설, 공간시설 있어요. 그래서 7개 시설 안에 46개가 있는 거야. 46개가 있는데 도로, 철도, 공항 뭐 이런 것들은 교통시설이잖아요. 근데 시험에 제일 잘 나온 시설이 보건위생시설이라고 해서 요 보건위생시설은 가지 말자, 자주 가자. 가지 말자. 자주 가는 눈 확 찔러버린다고 했어요. 가지 말자 하니까 어디에요? 아프면 가는데. 종합의료시설. 갔더니 암이라 깜짝 놀라 자빠져 죽었어요. 장사시설. 그리고 저 같은 돼지는 훅 찔린다고 그랬지. 도축장. 요 3가지는 잘 나오니까 외워야 되는데 이건 이따가 책에 도우면서 할게요. 그럼 얘네들 하나하나 설치하려면 무슨 계획 짜라는 거야 이거. 도시군관리계획 짜가지고 결정이 딱 되면 얘가 도로 부지고 얘는 공원 부지고 얘는 학교 부지야. 결정이 되는 순간 뭐라고 불러요? 도시군계획 시설. 그럼 이 땅 소유자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겨요. 이 땅 소유자들 같은 경우는 땅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내 땅이 도로로 들어갔으니까 뭐가 나오겠구나라고 고민하고 있어요. 보상. 근데 보상금이 빨리 나오면은 좋은데 결정해 놓고 5년이 지나도 사업을 안 하면 사업을 해야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용도 못하고 돈도 못 받아. 이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잡아두는 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 받았다고 그랬죠. 헌법 불합치 판결 받아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그래서 매수 청구제도 나와. 그럼 요게 결정이 되고 요게 결정이 되고 결정이 되고 나서 몇 년간 사업을 안 했을 때 10년간 사업을 안 하면 이때는 지목이 뭐인 소유자가 대인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이 도로 설치하려고 한 사람 거꾸로 가야 돼요. 설치하려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특광특특시군이야. 그러면 특광특특시장구사한테 매수 청구하면 매수하겠다 안 하겠다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안에는 매수해야 되죠. 요 숫자는 매년 나오는 거니까 외워야 돼 그냥. 16이 16이 10년 6월 2년. 아무것도 안 하고 강산이 2번 변할 때까지 안 했어요. 20년. 20년이 될 때까지 사업을 안 하면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시도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토지 소유자를 보호를 위한 매수 청구 제도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업하는 사람 있죠.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편하게 하려면 이 사람이 소유자인지 아닌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등기부 등본 초본 열람할 때 무상으로 열람시켜 주겠다. 관련 서류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거소불명인 거예요. 그 사람 찾아낼 수가 없어. 그러면 법원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를 딱 했어. 공시했어. 그 시간이 지났으면 송달된 걸로 인정해 준대요. 그걸 뭐라고 그래? 공시송달 인정. 그럼 요 땅 소유자한테 요 땅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하고 뺏어 와야 되죠. 그걸 수용이라고 하는데 수용에 관한 일반법 이름이 공취법이에요. 그럼 공취법에서 사업 인정이란 걸 받으셔야 되거든요.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무슨 사업이에요? 공익사업이잖아. 그럼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고시가 떨어졌어. 그럼 이때 사업 인정 받은 걸로 간주한다. 그리고 손실보상이라는 거는 보상받을 사람하고 보상할 자가 뭐부터 해야 돼요? 협의가 돼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재결정해야 돼요. 근데 공시법에는 1년 안에 하라고 돼 있는데 1년 안에 안 하면 수용 권한 없애버려요. 그럼 시행자가 깜빡하고 못 해버리면 이 전체 땅 중에 이 사람하고 1년 안에 재결정 안 했으면 이 땅이 뻥치잖아 이거. 수용 못하면. 그래서 시행자를 보호하려면 1년이란 기간을 줘야 돼요. 이걸 좀 풀어줘야 돼. 그래서 1년이 아니라 언제까지? 사업 시행 기간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용되고 남은 땅 있죠. 이렇게 해서 수용되고 남은 땅을 잔여지라고 그러고 옆에 있는 땅을 뭐라 불렀냐면 인접지. 둘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얘는 수용 청구가 안 되죠. 근데 잔여지는 수용되고 남은 택지가 택지로서의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수용 청구할 수 있다 돼 있어. 얘는 수용도 가능하네. 근데 인접지는 뭐가 되고 사용은 되는데 뭐가 안 돼요? 수용이 안 돼. 그래서 이거 수용 자꾸 된다고 꼬시는 거면 안 넘어가면 돼요. 누구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시행자. 시행자 보호하기 위해서 해주는 규정이고 얘가 시행자가 처분을 했는데
처분했는데 얘가 처분했는데 이의가 있으면 이 사람한테 이의 신청하면 되고 이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면 이 사람 윗사람한테 제기하는 걸 행정 심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비행정청일 수도 있잖아. 그럼 그 사람을 뭐 한 자한테 지정한 자한테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시행자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게 거기 제일 잘 나오는 거야. 네, 소유자 보호 규정이고 하나 더 여기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구역 할 때 얘 행위제한 나오면 행위제한 얘 원래 국토기획법 어디 있어요? 시행령에 국토기획법 시행령에서 규제하는데 이게 세 가지가 개별법을 받는 게 있어요. 판사 안 써도 돼. 이따 다 볼 거예요. 혹시 별표 21번, 22번 해가지고 2번부터 22번 있었죠. 국토기획법 어디 있어요? 시행령 있는데 이게 농공단지가 나오잖아. 농공단지가 지정되면 이 국토기획법 다 필요 없고 얘는 무조건 입법 받으래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뭐라고 그래요? 상계법. 이게 농림지역 안에 특이한 세 가지를 지정하면 얘네들은 농림지역의 행위자 안 받고 요거는 개별법을 받는다 해가지고 농노루 농산초 들어본 것 같았죠? 네. 아 이게 그거예요? 네, 그거예요. 네.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 지정되면 농지법, 보존산 지정하면 산지관리법, 초지 지정하면 토지법. 얘는 틀리라고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5가지 있었는데 자, 수, 문, 해, 수 있었죠. 요거는 개별법 적용받는 거라 나중에 별도 문제로 나올 때 국토기획법 시행령상 행위자를 안 받고 별도로 받는 거에 대한 연결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게 옛날 유형이었었어요. 요거 정도까지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지정 특례라고 있어요. 자, 용도지역 지정하려면 무슨 계획으로 해야 돼요? 무슨 계획으로? 계속 얘기 나오는 거야. 이 절차 거쳐야 되는데 저게 1년 정도 이상 걸려요. 그러면 시간이 아까우니까 야, 얘 지정된 거로 보는 특례랑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특례 두 개로 나누자. 그래서 지정 특례와 결정 고시 특례 있었어. 그래서 공유 수면을 매립할 당시에 매립 목적이 이웃 지역하고 뭐 하면 같으면 이웃한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나중에 고시는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결정 고시 특례는 두 개로 나눠지는데 도시 지역으로 간주하는 게 있고 관리 지역 안에서 특례 있었어요. 자,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 된 거로 보는 거 어항 택산전. 네. 어항구역, 항만구역, 택지개발, 지구 산업단지, 전원개발 사업구역이 지정되는 순간 얘네들은 다 도시 성격이 있어서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로 보는데 시험에서 내는 건 어항구역, 항만구역 뭐 연접되어 있을 것. 도시적 연접되어 있어야 되고 택지개발 지금 무조건 도시로 봐요. 산업단지가 4개가 있는데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농공단지 중에서 도시 성격 없는 애. 농공단지 제외란 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원개발 사업구역은 전기 원료 개발이잖아요. 원자력, 수력, 화력 발전이 있는데 누구는 빼라. 수력발전. 수력발전하고 송변전 설비는 뺀댔잖아. 그거는 이제 도시적으로 보는 거고 관리지역은 도시적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농사만 짓겠다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지정하는 순간 얘는 무조건 뭘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근데 보전산지는 2군데 있거든요. 보존산지는 2군데 있기 때문에 관리지역에 있지 말고 너 원래 있던 데 어디야? 했더니 저는 농림에도 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에도 있어요. 그러면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요 특례도 되게 잘 나와요. 네, 이거는 어렵게 틀리라고 하는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용도지역 관련된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요 파트예요. 여기서 많이 나올 때는 3문제 나왔었어요. 농지법 2문제잖아. 여기 파트만 3문제야. 버리면 안 되죠. 눈 안 뜰 거야? 이 한여름이 되면 어떡하려고 지금 한겨울인데 한여름엔요 한 줄이 딱 전부 다 한 줄이 한 줄이 어쩌다 한 명이지만 한 줄이 막 그러고 있으면 막 어떡하지 이거 노래 하나 할까요? 미쳤어요 내가 아까 안 한다고 했잖아. 내려가지 마. 그럼 용도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요거고 그 다음에 용도지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세분하고 행위제한이고 용도구역은 지정권한자가 제일 잘 나와.